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아름드리 노거수들로 유명한 광양 유당공원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령 600년의 고목이 부러져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고목들도 상태가 좋지 않다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고 또 대책은 없는지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천연기념물 235호인 광양 유당공원의 푸저나무. 어른 2명이 둘러안아도 부족한 우람한 밑동이 3분의 1쯤 잘려나갔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지난 5일 밤쯤이었습니다. 나무 아랫부분에 큰 줄기가 꺾이며 몸체 여러 부위가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로 이틀 가까이 방치됐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줄기가 부러져 내리면서 덮친 연못 반대편의 고목도 크게 훼손될 만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훼손이 아닐 것이라는 정황뿐 명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령이 이제 오래되고 나무 자체가 이제 생육 환경이 좀 어렵기 때문에 주변 여건에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또 그것도 있고 또 사람이 옛날부터 또 많이 또 와서 지역의 상징인 노거수의 심각한 훼손을 두고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옵니다. 도공이 생긴 것도 수백 년이 됐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애가수술이나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놔뒀다는 것이 광양시의 어떤 잘못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고목들도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역시 천연기념물인 이팝나무도 밑동이 심각하게 패여 들어가 있고 다른 고목들도 줄기 끝부터 말라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못 석축과 보도블럭, 데크 등 인위적인 구조물들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가 생활의 지혜로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 숲은 현대적 가치로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 이런 것인데 그거를 원래 숲 모형을 다 깨고 정원식으로 거기를 가꿨죠. 그러면서 뿌리도 너무 많이 잘렸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광양시는 천연기념물의 훼손 상황을 문화재청에 보고한 뒤 긴급 외과 수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역의 역사와 수백 년 함께 해온 노거수들과의 오랜 공존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한려대, 폐교 등 서남대 옛 재단이 교육부에 제출한 대학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지역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남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홍아 씨 가족이 주축인 옛 재단의 정상화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비리로 얼룩진 옛 재단에 학교를 되돌려주기 위한 음모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서남대 측은 교육부 항의 방문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광양보건대도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통폐합 시도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행복지수 1위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0년까지 전력에너지 자립률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서문주차장. 25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이 주차장은 폐가림막을 대신해 태양광 에너지 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이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연간 발전량은 2282메가와트. 연간 사용되는 전기료 5군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되는 액수만도 3억 4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정원에는 2016년하고 2017년 목표로 국가정원 에너지 자립률을 100%를 갖출 계획입니다. 화장장 인근의 한 마을은 에너지 자립마을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순천시 야흥길 햇빛마을이 바로 그곳입니다. 80여 가구마다 각각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돼 있고 내부 실내 등도 LED로 교체돼 있습니다. 마을의 가로등은 풍력과 태양광이 적용된 자체 동력으로 운용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8,000원 선이 한 달에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벌써 그 전에 한 5만 원씩 나오던 전기세가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은 상당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순천시는 이 밖에도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친환경 전기 자동차 보급, 아파트 미니 태양광 시설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를 5대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에너지 자립률은 2016년 현재 7.7%이며 2020년까지 1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도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례인 만큼 순천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직영 관광지에 대한 통합 입장권의 도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현재 직영으로 관리 운영하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나간읍성, 뿌리 깊은 박물관과 순천 자연휴양림 등 6곳의 지역 관광지를 1박 2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입장권을 정상요금의 70% 수준인 12,000원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통합 입장권의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쯤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도서 지역 학교를 찾아 사택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종합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모두 9개의 건물을 교직원 관사로 쓰고 있는 신안군의 한 초등학교. 가장 오래된 건물은 1981년에 지어졌고 평균 20년이 넘었습니다. 여성 교직원 5명 등 모두 14명이 살고 있습니다. 유리창에 달린 방충망이 사생활을 가려줄 전부이고 CCTV나 방범창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서지역 현장을 방문한 이준식 부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노후 관사 건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연락체계나 비상 연락체계를 해놨고요. 통신 수단이 어떤 게? 파출소 소장님하고 제가 늘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개별 학교 단위로 만들어졌던 관사를 지역 단위로 규모를 키운 전남 도교육청의 연립 사택에 관심을 보이며 통합 관사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에 분산돼 있는 그 교직원 관사들을 이렇게 통합해갖고 이렇게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예. 부총리는 현재 관사에 살고 있는 여교사, 면사무소 여직원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거주 여건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여성 혼자 사는 관사의 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전국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부총리는 도서지역 현장 점검 결과를 반영한 종합 안전 대책을 이달 말까지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2명의 교수가 성희롱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수학여행과 MT에서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을 한 정황이 알려져 대학 측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 광주의 한 대학교 수학여행에 지도교수로 참여한 58살 모 교수는 학생 20여 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던 중 한 여학생이 덥다고 말하자 이 교수는 더우면 옷을 벗어라. 나도 벗겠다고 말했습니다. 여학생들은 학교에 취업했을 때 교장이나 교감이 술을 따르라고 하면 오빠 하면서 술을 따르는 게 좋다고 발언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한 여학생은 일단은 교수가 옷을 벗으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도 여자로서 기분이 나빴고 대부분 학생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반응했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교수는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 다른 교수는 지난 3월 MT에서 남학생을 여장하는 게임을 하는 도중 여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이렇게 가슴이 큰 여자가 좋다며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수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있던 여학생 대부분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이익을 받을까 쉬쉬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성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학 측은 교수와 학생들을 격리시켜 피해 학생들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사실 확인을 한 뒤 사안에 따라 교수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수 명진 한마음 봉사회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여수 출신 사업가 박수관 회장이 이사장인 명진 한마음 봉사회는 저소득 가정 자녀 가운데 학업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3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발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자녀로 여수 지역 고등학교를 나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다음 달 20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 장학생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지역 10개 자원봉사단체들이 후원과 재능 기부로 지상 1층 46제곱미터 규모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신축해 어제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독거노인 순천시 주안면 79살 조모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무지개 자원봉사단은 무지개 희망하우스가 지역 10개 봉사단체들이 참여해 이뤄낸 첫 번째 주택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소외계층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 한 해 예산이 2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의 올해 1회 추경 예산까지 포함한 재정 규모는 모두 9,819억 6천여만 원으로 한 차례 추경 예산을 더 편성한 경우 지난해 1조 93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박람회 개최로 예산 규모가 가장 컸던 지난 2012년 1조 1,000억 원대에 근접한 것입니다. 여수시는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지방세 징수 노력으로 시 예산이 늘고 있다며 예산 증가에 비해 지난해 말 기준 채무액도 704억 원으로 2년 동안 211억 원을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읍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어제부터 4차례에 걸쳐 광양읍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주민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어 도시재생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공동체 회복으로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는 취지의 국가사업이며 광양시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5년간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총 1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남 동부 지역의 연안 여객선 이용객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관내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한 62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항로별로는 신기 금오도 항로가 가장 많았습니다. 내리쬐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많은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영월이 32도,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엔 내일도 30도 가까이 오르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또 내륙 많은 지역에서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아침 사이 중부 곳곳에서 비가 조금 내리겠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도 내륙 많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우산 하나 챙겨서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고요. 시야도 대체로 무난하게 트여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을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예상돼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1.3도, 대구 2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1도, 전주 31도, 울산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